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말순이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정상 야외에서 시참을 할 수밖에 없어서 혹여라도 주변 시민분들의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떤 다른 소리가 들려도 귀신 소리가 녹음된 거 아니에요?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말순이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또 야외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에 네. 기존에 참여했던 그 이력은 있으시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살 때 동네 행사, 목국 같은 거를 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마을 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제수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돼지를 잡는 걸 우연히 애들이랑 숨어서 보게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 그죠? 네, 그때 완전히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삽질까지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깨어났고, 그 뒤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좀 기구한 삶을 사셨고 그때 당시에 그것만 보지 않았고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운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말순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무속인입니다. 오, 무당.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 말순이에요. 저를 저라고 얘기하기는 네. 좀 그래서 그냥 말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상 나오는 분들이나 뭐 이런 게 혹시나 누가 특정이 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은 사실대로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 굉장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80년대였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해도 도시, 그리고 농촌, 이게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물도 있는데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들판도 있고 그래서 도시지만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랑 들판을 뛰어놀면서 자랐어요. 예.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언젠가부터 건물이 하나씩 지어지기 시작하고 건물들이 채워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벌레 잡고 놀던 곳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그럴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건물들이 너무 많이 채워지게 되다 보니까 놀 수 있는 곳이 마을 한가운데 있던 공터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얼마나 컸냐면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한 3명, 4명이 붙어야지 그 나무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였어요. 오, 그러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무 근처에 모여들고 거기에서 나무도 올라타고 벌레도 잡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불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도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고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동네 어른들도 얘들아 위험해 거기서 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이상 놀 곳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또 어딜 가지 하다가 그때부터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터는 아이들이 밟지를 않으니까 차츰차츰 풀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 풀이 너무 자라서 사람 키만큼 자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빈 공터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다가 땅 주인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측량을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보려고 풀도 조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젊은 남자였고 죽은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는 조금 놀랄 일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그것도 사람이 죽어서 최소한 며칠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경찰 아저씨들이 근처도 못 오게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궁금하니까 매일 거기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러다가 조사도 다 끝났는지 폴리스 라인도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는 풀을 완전히 베고 나무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공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동네가 잔치가 났는지 꽹가리 소리도 나고 북소리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도 갈각을 모여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몰려가 봤더니 거기에는 굿을 있었어요. 근데 굿이 얼마나 큰 굿이었는지 꼭 학교 운동회 할 때처럼 천막도 쳐놓고
뭐 우리 제사상, 뭐 아무튼 굿상, 상을 차려놨는데 상도 엄청나게 큰 상이었어요. 진짜 돼지도 그런 통돼지를 매달아 놓고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었어요. 근데 그 굿을 무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진행했어요. 근데 그 굿을 누가 하는지 왜 하는지는 그냥 소문만 돌았어요. 뭐 그 죽은 청년이 귀신이 돼서 가족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굿을 했다. 아니다. 여기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부정을 타서 땅 주인이 굿을 한다. 아무튼 소문은 많았는데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일주일씩이나 했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굿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큰 굿이 있었고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애들이 뭘 하겠어요. 날마다 그 굿을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그날부터. 와, 예. 근데 그날은 첫 굿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너무 화려하고 북치고 깽가리 치시는 분도 엄청 많고 밑에 수발 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당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딱 무당이라고 보이는 분이 굿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때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이게 너무 유명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린 저희 눈에는 무당이 굿을 하면서 쿵쿵 뛰는 장면이 강시가 뛰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무당을 따라하면서 흉내내면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뛰어놀다가 지치니까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서 헉헉대고 있고 그런데 유독 저만 멀쩡하게 계속 벌쩍벌쩍 뛴 거예요. 그 무당을 따라하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거기다가 막 북치고 깽가리를 치고 하시니까 거의 무아지경이 됐어요. 따라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뛰고 또 뛰고 진짜 거의 그 굿을 하시는 무당께서 거의 끝날 때까지 끝까지 뛰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참 보고 있던 무당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는데 정말 너무 심하게 쳐다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춤을 춰서 저분이 자꾸 쳐다보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던 분을 부르셔서는 쏘근쏘근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통을 하나를 들고 저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앞에 어떤 통을 쑥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작은 깃발이 꼽혀 있었어요. 색깔별로 돼 있는 깃발이 꼽혀 있었고 저보고 너 너무너무 예쁘다 하시면서 너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뽑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뽑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북치는 소리가 노란해지면서 그 굿을 진행하던 무당도 완전히 무아지경이 돼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박수를 치고 아무튼 분위기가 거의 축제의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뭔가를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신이 나서 같이 또 놀았어요. 거기서. 북을 치고 막 하시니까 또 애들 일어나서 쿵쿵 뛰면서 굿하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굿이 끝나고 아저씨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순아 내일도 우리 여기서 굿을 한다. 너 내일도 또 와라. 여기 오면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주고 너 선물도 줄 테니까 꼭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또 친구들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너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정말 등이 터지도록 두들겨 패셨어요 엄마가. 아이고, 예. 근데 영문도 모르겠어요.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다른 친구들도 다 했다.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강시놀이를 한 거다. 그리고 아저씨도 그냥 놀아도 된다고 했다. 어린 변명을 했는데 엄마는 어디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고 너무 정말 저희 엄마는 그렇게 소리도 잘 안 지르시는데 버럭버럭 정말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때. 아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고는 너는 한 번만 더 그 굿하는 데 나가면 너는 아예 그 사람들한테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굿이 끝날 때까지 아예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굿이 끝날 때까지는 집에 있게 됐죠. 그래서 하루는 또 못 나가게 됐더니 저녁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안 나왔어? 아저씨가 너 찾던데.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맞았다. 엄마가 굿 한 번만 더 보러 가면 가만히 안 둔다더라. 못 나간다. 막 그랬더니 친구가 오늘 얼마나 재밌었는지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굿이 끝날 때까지 못 가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는 끊었어요.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 친구도 못 만나 너무 심심하니까 뭐라도 하고 놀아야 되겠다 싶어서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풀도 뽑고 그냥 괜히 흙도 쓸고 소꿉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옥상에 서서 보니까 집 주변에 뭔가 이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 군인놀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숨었다가 애들이랑 찾고 이런 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옥상에 몸을 숨기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감시를 했어요.
근데 여자 두 분이셨는데 대문도 기웃거리고 벽도 쭉 한 바퀴 다 돌아보시고 열린 창문으로 집도 한 번 들여다보고 서성서성 한참을 그러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싶어서 봤더니 구판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특이하게 보통 그 시절에 아줌마들은 파마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쪽집머리? 아무튼 이렇게 반으로 가른 그런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굿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걸 보니까 아 거기서 오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때 그 봤던 아저씨가 또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똑같아요. 그 여자분들하고 집을 살피고 서성거리고 또 집안도 들여다보고 대문을 또 들여다보고 땡겨도 보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애들, 어린애들을 봉고차에 태워서 유괴를 해간다. 그래서 뭐 어디 섬에 팔아버린다. 약간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막 이런 걸 교육받던 시절이었어요. 저 어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아저씨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먹을 걸 줬다. 나한테 잘해준다. 나한테 예쁘다고 했다. 자꾸 놀러오라 그런다. 그리고 아줌마도 자꾸 쳐다보고 아저씨도 자꾸 쳐다보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기웃거리고 이 사람들 나 납치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친절했던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나를 꼬시던 중이었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내려가서 일러줬어요. 엄마, 굿하는 아저씨랑 아줌마가 와가지고 우리 집을 막 훔쳐보고 대문도 열어보려고 했어. 이러고 일러줬어요.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서성대고 있는 걸 잡았어요. 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또 다행히 저희 집 근처가 파출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궁을 했어요. 왜 집을 서성거리고 자꾸 돌아가면서 그렇게 오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 굿하는 데서 온 사람들이다. 이 집에 아이가 너무 예쁘고 와서 너무 재미있게 놀았는데 갑자기 놀러를 안 와서 궁금해서 그렇게 와봤다. 그리고 애들이 여기가 말순이 집이라고 해서 그냥 와봤다. 그래서 또 굿을 할 텐데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안 보여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걸로는 그 굿하는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찰도 어쩔 수 없이 뭐 당신들 그래도 남의 집에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이런 거 범죄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집에 갇혀 있었고 저희 엄마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 한 번만 더 집에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애 찾고 하면 가서 상을 다 엎어버릴 거다. 나타나지 말아라. 애 부르지 말아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집에 갇혀서 할 것도 없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마당에도 나갔다가 혼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또 옥상을 올라가서 굿하는 소리가 나길래 그쪽을 또 쭉 봤는데 밑에서 말순하고 누가 불러요. 봤더니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근데 아저씨가 대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말순아 아저씨 하면서 막 인사를 하세요. 근데 대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도 못 들어오니까 대답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집에 누구 있니? 또 잠깐 나와서 놀다가 친구들 와서 고기도 엄청 맛있게 먹고 과자도 많이 먹고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제도 선물을 한가지씩 가져갔대요. 근데 말순이는 안 와서 아저씨가 말순이 주려고 고기도 챙겨놓고 과자랑 사탕도 챙겨놨다. 말순이 거는 다른 친구들 거보다 더 많이 꺼내놨다 아저씨가. 근데 네가 안 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다 먹으려고 해서 아저씨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와서 먹고 놀다가 선물을 다 가지고 가래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무서운 게 엄마가 너무 화를 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동네니까 혹시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고 말순이가 집을 탈출해서 거기서 또 놀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엄마한테 맞아 죽는 거잖아요. 진짜 큰일 나지.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화를 내서 못 갈 것 같아요 했더니 아저씨가 대문 사이로 그러면 요거 너 먹어 하면서 뭘 하나를 주셨어요. 보니까 빨간 옥춘이었어요. 그 아시죠? 제사 때 쓰는 빨간색 사탕. 근데 그걸 막 먹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말순이 사탕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 사탕 최고 좋아해요. 저희 큰집에 가면 제사 지낼 때 큰엄마가 맨날 이거 주는데 제가 다 먹어요. 이러면서 제가 흥이 나서 아저씨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 어쩐지 우리 말순이 너무 잘 먹는다 하면서 막 흥을 돋궈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흥분을 해서 제가 아저씨 저는 이렇게 빨아먹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 부셔 먹을 수도 있고요.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아저씨랑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말순아 거기 상 위에 엄청나게 큰 사탕 너 봤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봤어요 하니까 너 그거 제사 끝나면 너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꼭 와. 아저씨가 아무도 안 주고 그 큰 사탕 전부 다 너 줄 거니까 뭐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동했어요 사실. 그 큰 사탕을 정말 제사 때 보던 요런 사탕이 아니라 정말 그게 엄청나게 큰 옥춘이었어요. 그걸 근데 저를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당장 대문을 열고 뛰어나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때릴 것 같고 무섭고 또 아빠한테도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대답만 했어요. 그러고는 아저씨는 가셨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갈까 계속 궁리만 한 거죠. 그 사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나갔죠. 네. 엄마가 무서워서.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옥상에 갔다가 마당에 갔다가 하다가 제가 옥상에서 놀고 있는 걸 아셨잖아요. 그랬더니 또 오신 거예요. 또 말순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아저씨가 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사탕 사건도 있지만 이게 엄마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저씨는 좋지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옥상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없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아저씨가 가실 것 같으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요. 그래서 가셨나 해서 이렇게 눈을 빼꼼하고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 무당분이 서 계신 거예요. 아저씨는 그 담벼락에 서서 말순아 하고 계시고 그 무당분은 이렇게 반대편에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저희 집을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눈이 딱 마주쳐버렸어요, 그분하고. 너무 놀랐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씩 웃어요. 그러더니 아저씨를 불러서는 또 귓속말로 쏙닥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순아 너 이리 와봐 하고 아저씨가 또 불러서 대문 앞으로 갔어요. 문은 열어드리지 않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또 옥천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를 문틈 사이로 쏙 넣어주면서 또 먹으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또 먹었어요. 근데 그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마음, 뭐 엄마한테 혼날 마음, 아저씨가 자꾸 찾아오니까 부담스러운 마음, 막 제가 그날은 좀 힘없이 그것만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났냐?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한다. 아저씨만 믿어라. 말순이 주려고 선물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말순이 꼭 와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말순이 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아저씨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힘들다. 아저씨가 언제까지 말순이 선물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다. 빨리 와서 가져가야 될 텐데 큰일 났다. 큰 사탕도 지금 애들이 서로 먹으려고 해서 난리가 났다. 다 말순이 건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 계시니? 그래서 아니요 봤더니 그러면 지금 아저씨랑 가재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떡하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하니까 아저씨니까 절대로 엄마한테 안 혼나게 얘기도 잘해주고 괜찮다. 그리고 아저씨가 너 안 들키게 거기까지 데리고 가줄 테니까 가재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뻔하잖아요. 80년대는 정말 옆집까지 다 알아요. 네.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뭐 너무 혼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아저씨 저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아저씨가 가시지도 않고 담벼락에 와서도 말순아 대문 앞에 오셔가지고도 말순아 타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다가 때마침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엄마가 뛰어나와서 너네 당장 내가 가서 굿상 엎어봐야 정신 차릴 거냐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 놈들 가만 안 둔다고 어디 애한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부르냐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우니까 입을 덮어쓰고 숨어 있었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갔어요. 뭐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뭐 방법이 없으셨겠죠? 그러고 나서 저는 길게 무려 일주일치 구 때문에 저는 거의 5일을 집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굿이 끝이 났습니다. 굿도 끝났고 드디어 저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굿 끝났으니까 친구들하고 놀 거야 하고는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신나서 친구 집에 달려가서 누구야 놀자 애들을 끌고는 또 막 평소처럼 뛰어다녔는데 그날따라 또 갈 데가 없어서 야 어디 가지? 우리 어디 가서 놀지? 하니까 애들이 야 그 굿하던 데가 공터를 깨끗하게 정리해놨고 천막도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친구들하고 막 뛰어서 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는 이제 굿이 끝났으니까 굿했던 자리도 정리하고 뭐 장비도 정리하시고 천막도 다 걷어서 그냥 거의 정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에 싣고 있는 마지막 단계였죠. 그래서 그 주변의 아저씨들 정리가 끝나면 우리 놀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 서서 조금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조금 서 있다 보니까 아저씨가 저를 보시고는 오 날씨다 하시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몸이 얼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찾아왔던 그 굿하는 어른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찾아왔던 아저씨 그 무당 아줌마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딱 얼어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네. 근데 아저씨가 너한테 줄 게 있었는데 너 이제 왔니? 막 너무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또 후다닥 차 쪽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쪽에 보니까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복을 벗은 무당분이셨어요. 두 분이서 뭐라고 얘기를 한참 하시더니 그 여자분이 고개를 끄덕하고 그 아저씨 분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트럭에 세워놨던 그 짐들을 뒤져서 통 하나를 꺼내서는 그 여자분께 가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통을 흔들 몇 번 흔들고 뭐라 종얼종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아저씨한테 다시 넘겨주시니까 아저씨가 너무너무 환하게 말씀아 하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저보고 너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뽑아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몸이 얼으니까 뭐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버하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여기서 좋은 거 뽑으면 아저씨가 선물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춤주춤 하다가 뭔가 여기서 선물 줄게 또 봉한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얼른 뽑아서 좋은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손을 뻗는 순간에 옆에 있던 제 까불이 친구가 아저씨 제가 그거라냐 하더니 얼른 손을 넣어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 상자에서. 근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그게 뭔지를 못 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나도 하더니 갑자기 정말 그 벌떼처럼 그 통에 다 달려들어서 하나씩 다 꺼내간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저도 번쩍 들어서 나도 선물 못 받는데 큰일 났네. 이거 저도 손을 집어넣는데 빈통인 거예요. 친구들이 다 꺼내가 버려가지고. 다 가져갔다. 오. 그래서 뭐야 나는 선물 어떻게 받아. 너무 속상해서 그 빈통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갑자기 목에 핏대까지 사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차차차차 해서 친구들한테서 그 물건을 싹 갖다 통에다가 확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성큼성큼 걸어서 가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 분도 그냥 한번 쳐다보시더니 차를 탁 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러고는 이야기는 끝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몰라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저한테 깃발을 뽑으라고 한 건지, 왜 그렇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한 건지, 도대체 그 마지막에 저한테 뽑으라고 했던 건 또 뭔지.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거라서 특히 마지막에 있었던 거는 제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빈통을 들여다보면서 아쉬워하느라 그걸 놓친 거예요. 이야. 그런데 도대체 돈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걸 무당을 뭐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궁금증만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의 대부분이 물음표인 것 같아요. 이야. 아니 근데 너무 집착이 심한데 진짜로. 근데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거는 제 의견으로는요. 말순이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을 텐데 무당들이 보거나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타미날, 굉장히 저 기운 조금만 뺏어 와도 내가 어떤 무당 일을 함에 있어서 한 10년은 더 해먹고 살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뭔가 훔쳐도 티가 안 나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그럼 사탕은 먹어도 들고. 되는 거였을까요? 전 두 번이나 받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사탕을 네.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은 여러 시들무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꿈을 산다고 표현할 때도 돈을 받잖아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옥춘이라는 그 사탕에도 무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확실히 무언가 그들은 말순이님에게 얻을 게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만 얻고 빨리 떠나자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뭐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게 그냥 뭔가 이렇게 깃발을 뽑는다거나 네. 뭐 그 아저씨가 들고 왔던 통에서 어떤 물건을 뽑는 정도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냥 일종의 확인 테스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쪽으로 이런 게 잘 왔다면 지금 이 뽑기에서 무언가 그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 거고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서 다 엎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그게 어긋나 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던 거고 그것 또한 진짜 누군가 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저희 시들모 사연에서도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 영적인 능력이 좀 강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탐내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제가 말하는 건 정답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의견인데 그쵸. 그냥 말순이님은 너무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되셨어도 나이가 드셨어도 순수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당들이 좋아하죠. 순수해서 이용해 먹긴 좋고 그리고 기운도 좋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무당 아래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순수하고 착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쁘게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또 힘든 세상이고 말순이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내용도 아마도 또 그런 비슷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오늘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물음표로 끝나는 이야기여도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돌비공포 라디오 시들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바로 말순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순이님께서는 야외에서 참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주변에 소음이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말순이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말순이님께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릴 때 보았던 저희 동네 도깨비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도깨비 아줌마? 자, 일단 제목부터 일반적이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리십니다. 말순이에요. 저희 동네에는 도깨비 아줌마라고 불리는 아줌마께서 계셨어요.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어깨도 떡 벌어져서 영락없이 절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처럼 생겼어요. 무엇보다 이 아줌마가 도깨비 아줌마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가 목소리 때문이었는데 그 락커가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완전 쇠를 끓는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꼬맹이들이 아줌마를 상대로 너무 괴롭히고 그걸 놀이 삼아서 놀기까지 한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타치기 놀이라고 해서 일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게임을 하고 거기서 진 사람이 아줌마한테 뛰어가서 아줌마를 탁 치고 아줌마한테 잡히지 않고 도망을 치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진 아이는 어김없이 아줌마한테 몰래 다가가서 아줌마를 탁 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아줌마가 항상 막 아이들을 쫓아가셨어요. 그럼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것까지 이 게임의 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얘들을 정말 혼내줘야지, 잡아서 가만 안 둬야지 이렇게 쫓아오신다기보다는 그냥 저 철없는 애들 장난을 받아주시는 반응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말순이는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말순이가 아줌마한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있는 힘껏 아줌마를 툭 치고 뒤돌아서서 도망을 가다가 돌풀이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 친구들은 의리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고요. 말순이는 무릎이 다 까진 데다가 피도 철철 나고 혼자서 울먹거리고 엎어져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쇠글름 소리를 내면서 괜찮아? 하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말순이는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약 발라야 되겠다 하시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실 말순이나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서 따라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 잡혀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는 또 그 마음을 아셨는지 상처도 살살 닦아주시고 아이고. 약도 살살 발라주시고 목마르지 하시면서 물도 주셨어요.
근데 눈치를 보면서 물도 못 마시고 말순이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더니 아줌마가 잠깐만 있어봐라고 하시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빨간 딸기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딸기를 얼마나 많이 씻어 나오셨는지 정말 한가득이었어요. 딸기를 권하면서 말순이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주셨는데 말순이는 아줌마가 무서워서 딸기도 못 먹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딸기는 그렇게 흔한 과일은 아니었어요. 지금 하우스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딱 봄철에 그때만 나오는 과일이었어요. 뼈 떼고 손가락만 촘을 딱 대면서 말순이가 고개만 숙이고 있었더니 아줌마가 그 딸기 중에서 제일 큰 걸 하나 집어서 손에다가 쥐어주시고는 설탕 찍어 먹을래? 하고 물어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설탕이랑 작은 과도를 하나 챙겨오셨는데 아주머니는 그 꼭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따주셨어요. 그리고 또 큰 딸기를 하나 골라서 이것도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셨어요. 설탕도 찍어주시고. 말순이는 딸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설탕 찍어 먹으니까 또 더 맛있고 배가 좀 단순해요. 딸기 몇 알을 먹고 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도 밥 먹지 말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하니까 말순이는 금방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딸기를 거의 바구니 반 정도를 다 먹고는 집에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 후로도 아줌마는 종종 말순이가 보이면 와보라고 불러서는 딸기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딸기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맛있게 생긴 것만 골라서 말순이한테 설탕을 찍어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럼 말순이는 그 딸기를 먹으면서 조잘조잘 아줌마랑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집에는 아줌마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한 40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살밖에 안 된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조금 바쁘실 때는 아기랑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아줌마랑 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은 또 타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타치기 놀이를 못하게 했어요. 아줌마랑 친해져서 아줌마가 그렇게 애들한테 놀림받는 것도 싫고 뭔가 애들한테도 이걸 변호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아줌마를 변호를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애들도 아줌마를 괴롭히거나 아줌마를 상대로 하는 놀이가 점점 사라졌어요. 네. 그 후로도 아줌마는 시간이 되거나 하면 지나가는 말순이를 불러서 밥도 주시고 딸기도 주시고 말순이는 그러면 그 집 3살짜리 애기랑 놀면서 수시로 아줌마 집을 들락거리면서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한테 궁금한 게 생긴 거죠. 근데 아줌마 목소리 왜 그래요? 왜 도깨비 목소리가 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싱긋 웃으시면서 아줌마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좋아요 했더니 그때부터 아줌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줌마는 말순이보다 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몇 살 때였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그냥 기억이 나는 그날부터 한 번도 부모님이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은 고아였고 거지였대요. 길가에서 생활했고 밥을 챙겨줄 어른은 당연히 없었고요. 매일매일 동량에서 밥을 먹었거나 아니면 남이 버린 음식 아니면 누가 땅에 떨어뜨린 음식 이런 걸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한 번은 구걸도 잘 안 되고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얼마를 굶었는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을 고심하다가 시장이 열리는 곳을 지나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날은 시장으로 가셨대요. 시장으로 갔는데 갓 지은 술빵을 만들어서 좌판에 널고 계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잠깐 뒤돌아서 있는 사이에 아줌마는 그 술빵을 훔쳐서 도망을 가셨대요. 그런데 어린애가 도망을 치면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겠어요. 당연히 주인한테 붙잡혀버렸어요. 주인 아저씨는 그 작은 애가 빵을 훔쳐갔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몽둥이까지 들고 나와서 때리셨대요. 발길질도 당연히 하셨고 몽둥이질에 발길질에 아줌마가 땅바닥을 굴으면서 한참을 맞다가 이렇게 맞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 바지자랑을 잡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아저씨가 봐주지 않고 계속 때리셨대요. 그리고 거의 아줌마가 기력이 없이 정말 정신을 잃을 것 같다 싶을 정도가 됐을 때 어떤 남자분이 아저씨를 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먹은 값이 얼마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리고는 빵값을 지불하시고는 아저씨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그냥 처음 보는 그분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분을 따라갔더니 어떤 큰 집에 도착했고요. 아저씨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애를 좀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시라고 얘기하시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그리고 일하시는 아줌마 손에 이끌려서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작은 골방 한켠에 아줌마 잠자리도 마련해 주셨대요. 그리고 얼마간 몸이 회복될 동안 그 집에 머무셨고요. 그 집에서 조금씩 집안일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걸 도와주면서 그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잘된 음식을 차려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매 끼마다 밥을 주셨고 아줌마는 정말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매 끼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그 집 생활이 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도록 아줌마는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시면서 자라났는데 몇 살쯤 먹었을 땐가 아저씨가 부르셔서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려면 글을 알아야 된다. 우리 집에서 글도 모르는 놈은 일을 못하니까 학교를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줌마는 그 당시만 해도 학교가 그냥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월사금이라는 걸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아줌마는 당연히 그 아저씨가 돈을 다 내주셨죠. 그래서 덕분에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줌마는 글도 배우고 셈도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글을 깨치고 셈도 제법 할 줄 알게 됐더니 아저씨께서 또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너 이제 글도 쓸 줄 알고 셈도 할 줄 알고 그러면 사람은 내 돈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 하면서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니 어딘가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공장이었고 그곳에 취직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그저 먹여주고 데리고만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돈을 모아서 네 살림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아저씨는 떠나버리셨어요. 아줌마는 거기에서 열심히 공장 일도 하고 월급을 모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셨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분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남편분도 고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은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만 올리고 결혼식도 없이 그냥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그 공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문 닫기 전에 공고를 하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졸지에 몇 달씩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신세가 돼서 두 사람은 졸지에 길바닥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빌어서 먹고 하루는 아저씨가 일당을 띄어서 그날 번 돈으로 겨우 한 끼 먹고 그렇게 어렵게 사셨대요.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길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아저씨랑 둘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줌마 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다가 아주머니는 임신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추운 겨울에 애가 태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해도 괜찮지만 아기까지 길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저씨가 빈집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모두가 도시로 가는 약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시골을 잘만 찾아보면 빈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일이 끝나실 때마다 약간 시골 외딴 곳, 산 쪽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있는지를 찾아다니시다가 마을과 떨어진 외딴 산자락 쪽에 빈집을 발견하셨대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당연히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흙이랑 돌멩이를 주워서 담도 고치고 구들도 고치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줌마는 임신을 하셨으니까 집에서 집을 청소하시고 아저씨는 또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드디어 겨울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임산부랑 아기를 위해서 아저씨는 구두를 따뜻하게 불을 많이 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작이 돌아서면 쑥 내려가고 돌아서면 쑥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혹시나 아내랑 아기가 추운데 벌벌 떨게 될까봐 아저씨는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무가 조금 더 굵으면 오래 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실 때마다 죽은 나무 중에 좀 굵은 게 없나 열심히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디 조금 깊은 산까지 들어갔더니 커다란 나무 하나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잘됐다. 그래서 아저씨가 봤더니 나무는 쓰러진 지 한참 된 것 같았고 이상하게 나무에는 천이 몇 조각이 걸려 있었대요. 그래도 아저씨는 거기에서 열심히 나무를 자르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으로 가서 나무를 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다 놨던 장작을 다 쓰고 드디어 아저씨가 새로 가지고 오신 나무를 불에 넣어서 방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인가 자꾸 아줌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요. 자꾸 몸이 시름시름 앓는 걸 보니까 아기를 놓고 제대로 조리를 못 해줘서 그런가 아저씨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예. 그렇다고 돈을 벌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날마다 아픈 아내와 아기만 놔두고 돈을 벌러 다니셨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줌마가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더니 나중에는 목소리마저 나오지가 않는 상태가 돼서 아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돼버리셨대요. 그래서 또 병원을 가야 하는데 집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큰 병원은 못 가고 동네에 있는 작은 의원을 전전하셨대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겠고 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엄마가 아파서 그런지 아기도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시름시름 앓고 그리고 아기가 점점 몸이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 아기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아저씨는 슬퍼하는 아줌마 대신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주고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아기가 죽고 나서는 아줌마 몸 상태는 더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물도 제대로 삼키질 못하고 밥도 제대로 삼키질 못하고 그냥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니까 아저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또 돈을 벌러 가셔야 돼서 돈을 벌러 가시고 또 집에 오면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미친놈이 성황나무를 잘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어디 산골에 성황당 나무가 큰 게 있다. 옛날에는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막 굿도 하고 그러던 소원도 빌는 그런 성황당 나무가 있는데 그게 번개를 맞아서 죽었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걸 다 썰어갔다라고 아저씨들이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나무를 베어간 놈은 분명히 천벌마다 죽을 거다 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날 너무 찝찝한 마음에 거기로 달려갔어요. 나무를 잘랐던 자리로. 그런데 나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다 가져간 건 아니라서 일부는 남아 있었대요. 그 오래된 이상한 천, 그리고 주변에는 돌을 쌓아서 만든 돌무덤, 네. 그리고 거기에 나무 밑에서 하얀 한복, 저고리 같은 것도 하나가 되게 오래된 게 하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성황당 나무였구나. 아차 싶더래요. 그런데 어떡해요? 이미 늦었어요. 아저씨는 정신없이 거기에서 머리를 받고 빌었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기는 데려갔지만 아내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빌고 또 빌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비가 오는 것도 아저씨가 상관없고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빌고 비셨대요. 얼마나 빌었는지 아저씨가 기절을 해버리셨대요. 그리고 아줌마는 밤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누워만 계셨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저씨는 돈이 생기는 대로 작은 음식이라도 작은 술이라도 밥이라도 과일이라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날마다 가서 무릎 꿇고 비셨대요. 내가 잘못했다. 아내는 잘못이 없다. 다 내 잘못이다. 저를 데려가고 아내를 제발 살려달라. 날마다 비셨대요. 그렇게 얼마나 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저씨는 정말 날마다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잘못을 비셨어요. 그리고 아줌마는 아저씨를 기다리면서 집에 계시다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어떤 여자분이 방문을 열고 벌컥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아줌마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오더니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하시면서 옆에 앉으시더래요. 근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 눈물을 흘리고 누워있었더니 아줌마가 몸을 일으켜주시면서 물그릇을 들어서 물을 먹여주시더래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편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냥 그분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셨대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물도 못 삼켰던 아줌마가 그 물은 다 마시셨대요. 그리고 아줌마가 그만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줌마는 아이 잃은 충격에 계속 울기만 하시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네. 저도 아이 따라서 가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혼자 속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줌마가 웃으시면서 너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아이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리셨대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분이 앉아있으니까 아저씨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괜찮아?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똑바로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은 아니었고 목소리만 겨우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차츰차츰 조금씩 좋아지셨고 아저씨는 날마다 나무에 가서 빌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줌마는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고 건강도 회복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대요. 그 두 분은 같이 나무에 가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겠다. 우리 아기를 제발 잘 돌봐달라. 우리한테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두 분이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집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도시로 나오셨겠죠? 그 두 분이서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돈이 돌아서면 쌓이고 정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아줌마하고 아저씨는 정말 큰 건물을 어떻게 정말 너무너무 싸게 운 좋게도 구매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거기에서 식당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아저씨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아줌마는 거기서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식당을 하시면서 이제 옛날에도 구걸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따뜻한 밥을 한 그릇씩 퍼서 다 먹이고 네. 구걸하시는 분도 밥그릇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보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지체 없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도우면서 다니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줌마는 정말 이상하게 식당이 날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뭐 그렇게 큰 곳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식당은 정말 손님이 떨어질 시간이 없었대요. 그렇게 아줌마는 날마다 돈을 크게 버셨고 그 큰 돈을 버실 때마다 그 돈으로 어디에 뭐가 없대. 뭐 이쪽 고아원에 냉장고가 없대. 그럼 냉장고도 사주시고 여기 애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대. 그러면 학비도 못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애들도 가셔서 반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셨대요. 그리고 아줌마가 그때 40이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거짓말처럼 갑자기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게 그 3살짜리 여자애였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아기가 다시 나한테 돌아왔다고 믿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떳떳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짓궂게 걸어도 내 죄값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않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많은 돈도 내 돈이 아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항상 자기가 손수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번씩 자기 식당에서 배고픈 분들 식사도 대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아줌마 목소리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쇠 끓는 소리가 나긴 했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세월이 지날 때마다 맑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뭐 중학생 그쯤 됐을 때는 아줌마 목소리가 옛날처럼 정말 쇠 끓는 소리가 사라지고 그래도 약간 거친 목소리긴 했지만 쇠 끓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목소리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반듯해지고 아마 지금은 70대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남을 돕고 살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도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또 어떤 하나의 그냥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이 정도의 몰입감을 선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말순이님께서 너무 잘 전달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연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나 자신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말순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가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고 말순이님께서는 무서운 귀신 이야기도 해주시지만 또 이런 스타일도 정말 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야기꾼이시죠. 말순이님 자체가.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